안녕하세요. 월세드 김양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제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저희 마경환 대표님께서 왜 외국인들이 한국 원화 국채를 선호하는가 5가지 이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5가지 정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굉장히 풍부한 유동성. 우리나라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하다 말씀을 주셨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금리 상황이 이제 거의 피크다, 거의 마무리되는 시기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제 이번 주에 열릴 우리 한국 금통위에서도 전문가들 대부분이 아마 금리를 동결하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것들이 이제 글로벌 금리 인상 시기가 거의 피크에 다다랐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세 번째는 이제 매력적인 수급, 그다음에 공급 대비 수요가 더 많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네 번째는 이제 이번에 3월달에 조기 편입은 실패했지만 9월달에 WGBI 편입을 발표할 것 같다 말씀을 주셨고, 다섯 번째 이제 달러가 약세로 이제 전환될 것 같다라는 이유를 말씀을 주시면서 왜 외국인들이 한국의 원화 국채를 좋아하는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 저희 마경환 대표님이 주실 말씀은 이제 확실하게 시장에서 미국 경기 침체 신호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항상 그러셨잖아요.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경기 침체가 설렌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경기 침체가 굉장히 좀 여러분들한테는 저한테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좀 힘든 시기가 될 수 있지만 또 그만큼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다라면 저희가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채권 투자가 될 수 있어서 사실 정확하게는 국채 투자죠. 예, 국채 투자 될 수 있어서 제가 오늘 주제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 신호들 어떤 부분에서 지금 확실하게 징조가 보이고 있을까요? 예, 이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저 혼자 찍을 때 한 3, 4주 전에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침체를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약간은 큰 골격 위주로 좀 말씀 좀 드렸고, 오늘은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를 좀 반영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주식과 채권을 볼 때 중요한 경제 데이터 중에 가장 기니 꼭 봐야 되는 게 ISM 제조업 지표죠. ISM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50을 기점으로 해서 50 아래로 가면 경기가 수축 쪽으로 간다는 의견이 많은 거고, 50 이상 가면은 경기가 확장 국면을 간다는 얘기가 많은데, 지금 아마 화면에 보이시는 데이터처럼 최근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계속 이제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50 아래로 이미 내려왔고, 이번 달은 46.5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서 그레이로 일자로 쭉 되어 있는 것들이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 그래서 경기 침체 구간 공이 보시면은 이 약간 짙은 이게 남색이라 해야 되나요? 무슨 색깔인가요? 남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색깔이 계속 떨어질 때, 즉 제조업 지표가 많이 나쁠 때 경기 침체가 들어가는데, 현재 46.5라서 굉장히 과거에 경기 침체 진입할 때의 전조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그 현재 46.5인데 과거 70년 동안에 ISM 제조업 지표가 45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1967년을 제외하고는 100% 경기 침체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계속 이제 데이터가 3월 달에도 약간 더 2월 달보다 더 떨어졌는데, 이 데이터가 아마 45 정도 들어가면 이제 확실히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시그널로 해석될 것 같은데, 아무튼 경기 침체 쪽으로 계속 다가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현재 46.3인데 그러면 45 정도를 커트라인으로 경기 침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아직 45가 안 됐는데 46.3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냐라고 했을 때, ISM 제조업 지표의 어떤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게 ISM 신규 주문이에요. 즉 신규 주문이 더 ISM 제조업 지표의 선행 지표인데, 만약에 선행 지표가 떨어지면 ISM 제조업 지표도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바처럼 ISM 제조업 지표의 신규 주문이 최근에 더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ISM 제조업 지표가 이번 3월 달에 44.3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ISM 지표가 더 떨어질 것 같고요. 근데 과거에 보시면은 지금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ISM 뉴오더 신규 주문과 S&P 500의
전년 동월 대비해서 EPS 증가율입니다.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 꼭 주목하셔야 될 얘기인데요. 실제로 ISM 신규 주문이 떨어지는 거와 EPS의 가 나빠지는 전년 대비해서 저조한 성과를 나타내는 게 거의 같이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전년 대비 그 ISM 제조업 지표는 지금 현재 44점으로 이제 수축 구간에 들어왔는데 지금 EPS 그로스의 이거 오른편 차트인데 지금 똔똔 정도지 0% 정도입니다. 근데 현재 차트를 봐서는 ISM 제조업 지표를 선행지표를 반영하면 EPS는 더 나빠질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ISM 제조업 수문 지수가 45 아래면 결국은 EPS 성장세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ISM 제조표 신규 주문 기준으로 45 아래, 지금 현재 44.5죠. 45 아래로 갔을 때는 EPS 성장률 침체도 동시에 수반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에 지난주에 발표됐던 ISM 제조업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서브 지표로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경기 침체에 더 미국 경제가 다가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자료일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지금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약간 저 BOE 멜린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어떤 글로벌 EPS 성장률 추정치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 추정치 모델에는 어떤 거가 이렇게 반영돼서 만드냐면 미국인 관점에서 아시아 전 세계 경제의 어떤 엔진인 아시아 쪽의 수출, 두 번째 글로벌 주요 국가들 PMI 지수들, 그리고 또 하나 중국 글로벌 경제의 또 하나 축인 중국의 파이낸셜 컨디션, 금융 여건들, 그리고 미국의 금리 곡선, 이 모든 걸 다 반영해서 EPS 모델을 만드는데 지금 EPS 모델이 여기 옅은 이게 파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짙은 파랑, 옅은 파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옅은 파랑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EPS 모델인데 보면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꺾이고 있죠. 파란 색깔 EPS 모델이 굉장히 많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고 이 추정치 모델에 의하면 아마도 금년 8월 정도에 EPS가 마이너스 16%까지 이제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참고로 EPS 지금 현재는 거의 똔똔 레벨인데 추가로 더 나빠질 것 같다는 거고요. 과거에 최근 한 20년간을 보면은 2002년에 EPS가 21% 깨졌고 2009년에 41% 깨졌고 코비드 요번에 발생했을 때 16%인데 거의 BO의 멜린치 모델에 의하면은 코비드 정도 수준으로 EPS는 좀 더 나빠질 거라고 추정치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금년 하반기에 EPS가 본격적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 같다는 걸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얘기냐면 네 번째는 저희가 그 글로벌 매크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장단기 금리 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 특히 2년 국채 마이너스 10년 국채 금리를 하면 역전이 되면은 통상적으로 한 1년 반 정도, 물론 약간의 표현 편차였지만 한 1년 반 전에 이제 발생하고 역전된 이후에 1년 반 정도 뒤에 이게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데 근데 사실은 이건 좀 호흡이 긴 얘기잖아요. 그럼 막상 경기 침체 임박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역전된 게 확 줄어듭니다. 확 줄어들고 영어로는 스티픈 일드라고 하는데 일드가 오히려 이제 쭉 줄어들고 다시 정상화되는 쪽으로 돌아서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드디어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원래 10년 국채 금리 마이너스 2년 국채 금리가 4주 전만 하더라도 110bp 1.1% 정도 역전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 4주 동안 어떻게 됐냐면은 50bp로 줄어들었어요. 거의 한 0.5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즉 저희 화살표에 지금 빨간색 화살표를 표기가 됐는데 과거에 지난 한 50년간 데이터를 보면은 경기 침체 직전에는 오히려 이 역전돼 있는 게 확연히 축소가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고 이거는 이제 경기 침체가 임박한 경기 침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참고로 최근에 이제 우리 최근에 본드킹이라는 건들락인가요? 이 양반도 지금 최근 얘기를 한 3, 4개월 안에 경기 침체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그분의 어떤 이론적인 레셔널 백그라운드는 이런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에 마지막에 어떤 경기 침체 시그널로는 유가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그 자문사에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국채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걱정스러운 건 어떤 거냐면은 요번에 오펙 OECD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생산량 감축 조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많은 분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 다시 유가가 크게 폭등을 할 여지가 있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는 게 리버스가 돼서 인플레이션 다시 자극하는 얘기 아니에요 라는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이것이 오히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유가 감산하는 거라는 거는 지금 입장에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쪽 나라들이 어떤 그러니까 유가를 부양하고자 하는 포커스보다는 오히려 향후 경기 침체에 따라서 디맨드가 감소해서 유가가 하락할 것에 대한 대비로 한 게 더 측면이 더 강하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에 어떤 유가 감산 정책은 이들 국가 입장에서는 하락하는 걸 막고자 하는 그런 조치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미리 같습니다. 가격 좀 올려서 좀 그렇죠. 인플레이션 대비, 그러니까 경기 하방에 대비해서 돈 좀 많이 좀 벌어놓기 그렇죠. 위한 게 아닌가. 크게 하락하는 거를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되면서 디맨드가 감소하는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얘들의 기본 레베뉴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매출을 어느 정도 담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최근에 이제 뭐 제가 여기 요 자료에 위에 영문 헤드라인 보시면은 공급 감소가 결국 유가를 부스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리세션을 확증해 주는 지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기 침체 직전에는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일시적으로 유가가 조금 오른데 막상 경기 침체 들어가면 유가가 다시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일정 부분 오펙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자기네들의 유가 하락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한 쿠션 더 치고 보면은 이게 글로벌 상당한 경제 참여자들이 이제 경기 침체 컨선에 본격적으로 고민한다는 거에 대한 반증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마 대표님이 이 미국 경기 침체 징조들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오셨어요. 근데 오늘 이거를 한 번에 다 풀다가는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두 타임으로 나눠서 이제 사실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뒷부분에도 왜 이 경기 침체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제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대표님 지금 잠깐 마무리하기 전에 보면 사실은 뭐 오늘 초만 해도 사실 뭐 미국 경기 너무 좋다, 특히 노랜딩 이슈까지 있으면서 사실 분위기 되게 좋았다가 네, 맞습니다. 확실히 은행 파산 이후에 분위기가 이렇게 확실히 바뀌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일단은 노랜딩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없을 것 같다라고 주장했었던 분들의 그 주장의 근거는 사실 고용 지표였거든요. 고용이 너무 좋다, 진짜 몇십 년 만에 보는 실업률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고용 지표도 사실 좀 안 좋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더 뒷얘기가 다음 시간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2편 바로 이어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